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뭐 당의 공식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거나 또는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했던 정치인들 중에 지금도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한 150여 명 되죠. 그 중에 80명이 일단 의기투합해서 모였습니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입니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어떤 위원장들인지 제가 이름만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구까지 불러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름만, 그것도 존칭 없이 이름만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준배, 박종진, 이상규, 고석, 홍형선, 한길용, 심재철, 김민서, 윤선웅, 김복덕, 이성심, 홍인정, 양정무, 이용, 박경호, 안기영, 장성호, 김정명, 신재경, 심재돈, 양홍규, 하종대, 김영석, 박용호, 최진학, 강성만, 박재순, 김종훈, 김희택, 전동석, 서승우, 유재홍, 김선동, 박진호, 박정숙, 나태근, 정용선, 김기남, 이인숙, 문용희, 문용회, 안태욱, 이행숙, 김정현, 전희재, 조광한, 이수정, 하헌식, 최영근, 한창섭, 윤용근, 황두남, 김일호, 오경훈, 손범규, 유낙준, 강병무, 원희룡, 임재훈, 홍윤호, 김기흥, 김승욱, 최기식, 고광철, 최돈익, 김형석, 이정만, 조혜진, 이혜훈, 고기철, 박민식, 김동원, 황명주, 박용찬, 이은권, 장영하, 전희경, 전만권, 이정만, 한무경, 이렇게 80명이고 계속 늘고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네, 이 중에 한 분이죠. 하종대 당협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언론계에 계셨죠? 예. 그리고 마지막 공직이 KTV 사장이셨고 그때 제가 KTV 가끔 나가서 인사도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KTV가 시사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어떻게 결성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탄핵 소추가 됐으면은 그게 이제 헌재에서 심리가 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수사가 더 먼저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을 그것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나서겠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절차나 제도적 취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거는 적어도 법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관자 앞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네. 입장문이 나왔는데 네. 직접 나오셨으니까 직접 그 입장문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예. 사실 이제 이 입장문은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제 벌써 오늘이 이제 6일째 관자 앞에서 있게 되는 건데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내란 특검 이거에 서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서 네, 특검 협상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원희 당협위원장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저희가 어제 성명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내용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제목은 내란 특검은
반헌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국정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란 특검은 국민 여론을 거스르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란 특검은 무엇보다도 헌법과 헌법의 핵심적 가치가 지켜져야 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치적 탄핵소추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서 일탈하는 아주 중대하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특검은 법리적으로 예외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인 바 대통령의 탄핵소추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일위성의 정치적 합의 특검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둘째, 내란 특검이 채택되는 순간 특검이 온 국민의 관심과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탄핵 반대의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의 고속도로를 터주는 되돌릴 수 없는 실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야 합의 특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권한을 가진 특검에 의해 진행될 가능성이 큰 탄핵무리를 제어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이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아가 역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정치적 블랙홀이 될 합의 특검을 채택하는 순간 사그러들고 있는 탄핵 여론이 역으로 되살아나고 나아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야 한다면 우리 당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에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은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특검 논의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은 점증하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법리와 헌법의 핵심 가치가 지켜지는 수사와 심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을 집중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2025년 1월 12일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1동. 예, 우리 하정대 당협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발표한 입장문, 탄핵 특검 어떤 협상도 안 된다고 하는 입장문을 이제 읽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뭔가 저 이재명이 하고 이 특검 관련해서 협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앞으로 행동하실 건가요? 네. 먼저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원내대표까지 같이 이렇게 이름을 적시해서 그분들이 그 입장을 반드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일부가 네. 국민의힘 일부가 특검 협상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당협위원장들은 제가 직접 검찰에 10년 가까이 출입을 해봤거든요. 네. 10년은 아니고 한 5년 8개월 출입을 했습니다. 근데 특검이 만약에 시작되면요. 거의 2-3달 동안은 특검이 끝나는 때까지 네. 거의 모든 국민의 시선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매일 집중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거의 특검에 의해서 그 내용 결과 그대로 나오는 것이 사실 법원에 가서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모두 국민들의 뇌리에는 그게 사실로 모두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 지금까지 탄핵 반대 국민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40%를 넘어서 45%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완전히 같이 함께 협력해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협위원장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사실 뭐 내란 특검에 이어서 외환 특검까지 지금 종북 주사파들 이재명 세력이 몰아붙이고 있는데 예. 저거 108명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저지시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하나만 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죠? 이게 이제 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한 20여 명 안팎은 이 탄핵을 반대하는 거에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특검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게 되면 그분들이 혹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네. 그 법안에 찬성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일치된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예. 지금 어쨌든 이게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남동 그 한남 대첩 현장을 우리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제가 토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쭉 그 관저 현관 그 관저 문 앞이죠. 거기에 쭉 이렇게 서서 혹시라도 있을 불법 체포영장에 그 저지에 나서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지금 6일째 계속 나가고 계시나요? 예. 오늘 나가면 이제 6일째입니다. 저 지금 네. 아직 거기 가기 전에 여기를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한남동 관저를 아무리 막아도 이렇게 뒤에서 만약에 그 내란 특검, 외환 특검을 덜컥 합의를 해줘 버리면 예. 완전히 뒤가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남동 관저 앞을 가듯이 국민의힘도 자유파가 가서 저걸 지켜야 됩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예.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네. 그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는데 네. 우리 국회의원 그리고 나아가서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뿐만 아니고 중앙당의 당직자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모두 함께 행동을 통일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거기 한남동에 가보면요. 매일 수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직접 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앞서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이 뒷짐을 지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적어도 좀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상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예. 국민의힘을 우리 자유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사실 거기 안에 가보면은 예. 새벽에 가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그렇습니다. 날을 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저분들이 진짜 가장 선봉대에 서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수호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지켜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정당이 거기서 주저주저 한다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적어도 이런 때는 함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8년 전에도 배신당하듯이 이번에도 또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예. 뭐 실제로 배신 당했으니까 대통령이 탄핵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입니다라고 하고 가도 그렇게 막 환영받거나 막 그러지 못하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쓰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90%고요. 아, 그래요? 가끔은 좀 예. 반성하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20% 계신데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은 의견이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는 뭐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싸움이 있을 때는 사소한 그런 의견차 이런 것들을 접고
함께 행동을 통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더 한남동 가시는 길에 잠깐 들리셨으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또 한남동에 가시면 또 만나게 될 한남 대첩에 참여하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뭔지 사실 국민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KTV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수백 회 가서 500여일 넘게 걸쳐서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예.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윤 정부가 가는 길에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연설문을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야, 네가 분석했더라도 내가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냐 해서 직접 38분간 직접 구술한 거가 가장 앞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뭐 매끄럽거나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지향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대통령께서 해결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해야만 70여 년 된 대한민국이 미래 100년 또는 200년 이후에도 아주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번성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좀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 현재는 지금 시중에 거의 다 떨어졌는데요. 제가 나중에 증보판을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그 부천병,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험지인데 이 부천병에 출마하셨던 하종대 당협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전부 12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0여 명이 돼야 되는데 사고 당협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없는 지역이 한 2, 30군데가 돼서 그래서 모두 123명이고 그중에 80명, 그러니까 3분의 2 가까운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함께 탄핵 반대 모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동훈 똘마니들은 안 들어오겠죠. 뭐 그래봤자 그게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자유와 연대 이거는 이제 언론인 출신의 하종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지은 책인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연설문을 주로 수록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이 나오는 걸 알고 직접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38분 정도 직접 얘기한 부분도 이 앞부분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책은 지금 아마 거의 다 팔려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출판사로 주문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만큼 우리 자유파한테 큰 힘이 되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출판사로 지금 출판사 전화번호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해서 여러분들 이 책을 많이 좀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